46번 국도를 따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양구군으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꼬부랑길로 악명이 높았지만 지금은 잘 정비된 도로. 달리다 보니 눈앞에 대형 간판이 나타나 환영해 주네요. 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예, 여기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배꼽인 강원도 양구입니다. 예전에 양구하면은 군대가 나들 면회 오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진정한 국토 정중앙이네요. 양구에 오면 10년도 젊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한여름 한복판에 서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죠? 함께 가보시죠. 북한강의 상류 맑고 깨끗한 파로호가 요요히 흘러가는 곳. 한반도의 중심에서 진정한 한반도를 만날 수 있는 국토 정중앙 양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보시다면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예. 양구가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양구가 예. 국토의 정중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로 인공습지가 조성이 됐구만요. 이건 어떤 섬입니까? 왜 이렇게 섬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가 국토의 정중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공 이렇게 8호 습지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섬을 이렇게 인공 섬을 만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쪽이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토지가 그냥 사람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료, 농약 때문에 수질도 오염되고 사람들이 또 토사도 취취해가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은 조건이 돼서 그 안 좋은 오염된 물질이 화천 때문에 들어갈까봐 이제 양구군에서 환경청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 2007년도에 여기 수중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두고 이렇게 생태계 수중 식물들 심어서 환경도 이렇게 보존하고 수질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왜 한반도 섬을 만들었냐면 여기가 국토의 정중앙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오른쪽에 있는데 어떻게 국토의 정중앙이야 그럴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북도 끝에서부터 제주도 마라도, 동해 독도, 평안도의 마한도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서 경도 위로의 중심점이 양구군 남면 도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섬을 만들었죠.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한반도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계단을 조금 올라갔을 뿐인데 위성 사진처럼 아주 우리나라를 내려다볼 수 있다니 하늘 전망대가 따로 없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서 인정이 좀 드물구만요. 이 전망대에서 이 망원경으로 보니까요 한반도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옆 주변의 푸른 물줄기라든지 뒤에 그 숲이라든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처럼 푸른 파로호 위에 선명하게 떠있는 한반도섬. 제주도까지 정말 판박입니다. 요 끝이요. 제주도. 예, 그리고 저 위가 백도산이 있어요. 근데 요거 한반도 지도 모양은 우리나라 이렇게 그 모양하고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용 좀 많이 들었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1시간이면 다 다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 고향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오시면 1시간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 1시간 내에 국도를 종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종단을 해버리지 뭐. 말 나온 김에 국토 대장정 한번 도전해 볼까요? 대륙과 이어져 있는 북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예, 여기가 백두산으로 지금 이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제일 꼭대기. 꼭대기 2,744m. 백두산의 상징을 여기다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놨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순식간에 백두산 정복.
제가 축지법을 좀 써봤습니다. 만세! 만세! 자, 제가 직접 백두산은 못 올라가 봤지만 이렇게 한반도 섬에 백두산 모형 있는 곳 직접 와서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이 될 때까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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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태백산맥 줄기로 가볼까요? 따라가서. 네, 여기가 이제 여기로 쭉 가면 태백산맥이 나와요. 양구 한반도 섬의 태백산맥은 자두가 풍년이래요. 아, 왜 태백산맥에 오니까 뭐 먹거리도 많고 이거 다 주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뭐. 저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농약이나 여기 다른 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청정지역이고. 이거 2개만 먹으면 오늘 점심 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 섬 곳곳에는 각 시도의 대표 상징물이 설치되어 여행하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의 상징인 반달가슴곰이 있고 서울에 가면 수도를 지키는 해치가 있고 하늘로 통일로 양구로 멋진 공군 정찰기도 영공을 지키고 있고 전국 일주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백두에서 시작한 첫걸음 한라에서 마무리해야겠지요. 이야, 여기서 태극기를 꽂고 내가 만세. 와, 태극기를 준비하는 게 좋고. 와, 이야, 제가 아직도 한라산은 제주도 안 가봤어요. 근처만 빙글빙글 돌았지. 오늘 저기 제가 여기 완전히 여기서 제가 완수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만세 한번 부를게. 한라산 등정 축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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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를 가로지르는 데크 산책로를 걸어 나오며 한반도 섬과 이별합니다. 동해 위에는 당당한 한국의 영토 울릉도와 독도도 보이네요. 우리 테마기행길 양구에 온 거를 축하한다고 이 분수쇼를 좀 해줍니다. 분수쇼, 축하 분수쇼. 특히 선생님 오셨다고 더 환영하는 의미. 아, 고맙습니다. 아이. 어디 가도 이런 환영 못 받았는데 양구 오니까 분수쇼까지 해줘. 또 10년까지 젊어지셨어요. 맞아, 10년 젊어지고. 아름다운 파로우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8호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레저 시설을 이용을 해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건지, 뭐 레저 시설이 뭐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 8호 백길라루터에 오시면 일단 여기 한반도 섬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바퀴 구경을 하시고 대부분 많이 이쪽 백길라루터로 오세요. 근데 이제 백길라루터로 오시면 여기 이렇게 파티보트나 아니면 저기 카누나 카약이나 이런 트레이보트 같은 걸로 레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 이것도 다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치? 맞죠. 비용은 근데 저희는 이제 군청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저렴해. 네, 많이 저렴. 가격이 많이 싸세요. 청정지역인 만큼 8호에서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무동력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울 같은 호수 위를 천천히 노를 저으며 미끄러져 나가는 낭만. 바쁜 일상 잠시 잊고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8호 수상 레저의 가장 큰 매력이죠. 카누를 타고 노를 젓다 보니 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투명한 8호가 마음까지 확 씻어주나 봅니다. 양구는 아름다운 자연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곳은 문화예술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향기에 짙은 향기를 맡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과연 미술관답게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벽면조차 거대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무슨 예술의 향기가 이렇게 내 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근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 분들에게는 이제 국민화가, 서민화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작품 세계나 삶의 태도가 그런 서민적이고 어떤 정서가 일반 서민들에게 좀 정겹게 다가가는 그렇죠. 네, 그런 작가분이셨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박수근 화백. 그는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며 힘겹게 살다간 서민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이 되었지요. 전시실에는 왠지 정감이 가는 박수근 화백의 삶이 고스란히 걸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돌아가신 후에 이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가격이 뭐 수억대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그 평면 회화긴 하지만 입체 조형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옛 성물 석부를 그 아름다움을 조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작품 세계에 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요약을 하면 박수근의 어떤 작품의 가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와 문화를 그 내용에 담고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가장 독보적인 어떤 질감의 세계를 그 화면에 구현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한국적인 정서를 서양화적인 기법으로 구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2020년 4월까지는 박수근 화백이 한국 전쟁 당시 가족들과 서울로 남하해서 창신동에 살 때 그린 그림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담긴 그림, 예술 작품이자 귀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지요. 전시관 바깥의 뜰에는 박수근 화백의 동상이 느긋하게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이 연필을 만지면 대학에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막 만지고 가고. 둘 때 네. 연필이나 저 학용품만 주면 공부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런 연필이나 이런 노트 이런 만지면은 네. 그런 오래전에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네. 이 연필 만지면 공부 잘한다고. 그림책 만지면 그림 잘 그릴 거라고. 네. 돈 만지면 부자 된다고. 아까 저기 들어올 때는요, 전 무슨 고구려의 안시 성에서 무슨 전투하는 큰 성 같았어요. 고구려 성.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설계사가 그렇게 했겠지만 누가 이거 부탁을 했나요?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보시는 박수근 기념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 화강암으로 이렇게 켜켜이 성처럼 쌓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그 선이 곡선과 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박수근 선생님의 어떤 그 독특한 질감, 독보적인 질감이 화강암과 같은 그런 이제 질감을 갖고 있다 해서 건축가가 이 건축물에까지 그런 이제 박수근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함께 구현을 하시게 된 거죠. 건축가 이종호 선생이 박수근 화백의 화풍을 담아 설계한 건물, 작품 속 팔레트를 구현한 정원, 작가들을 지원하는 파빌리온, 현대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와 어린이 미술 체험 프로그램까지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 이 지역은 예술마을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잠든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가봅니다. 박수근 화백의 전시관 한 바퀴 돌아보고 느끼는 것은, 저도 문화예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티스트롱이라고 그러죠. 예술은 길다고, 라이프도 시원, 인생은 짧다. 그런 걸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네. 우리 삶이라는 게 짧잖아요. 우리 박수근 선생님의
이런 예술 작품이야 오래오래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댈 거 아닙니까? 그죠? 양구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전시관이 또 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양구 백자 박물관. 양구와 백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했더니 강원도 양구가 바로 조선 백자의 시원지라고 하네요. 저는 이 양구가 백자로 유명한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만. 네. 그럼 이 조선 백자, 모든 백자는 다 여기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조선의 백자가 시작이 된 곳이 양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백자 시작이 양구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그 백자가 주로 많이 생산이 됐던 곳은 그 임금의 자기를 생산했던 경기도 광주를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 말에 그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원 백자라는 백자를 만들고 거기에 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빌어놓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금강산 월출봉에 묻어둔 이후에 1년 후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묻어두었던 백자를 1932년에 강원도청에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견된 백자를 살펴보니 제작된 연도, 이성계를 따르던 추종자들, 그리고 이 지역 방산 사기장 심룡이 제작했다라는 그런 명문들이 새겨져 있어서 양구 지역의 백자가 고려 말부터 생산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려 말 조선 초에 중앙관청에 백자를 만들어서 공납을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백자가 생산이 돼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양구 지역입니다. 그 청자하고 다르죠, 백자는? 예, 일단 그 청자하고 백자는 그 원료도 다르기는 하지만요. 시대적으로도 고려 시대에는 청자, 조선 시대에는 백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단아해서 더욱 고결해 보이는 조선 백자. 우아한 곡선과 여백의 미는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 선비의 마음과 장인의 고집. 깨진 도자기 조각에도 조상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조선 백자가 탄생한 곳이 바로 한반도의 정중앙 양구라니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품질 좋은 양구의 백토는 어쩌면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구가 조선시대고 우리 도 한양하고는 멀잖아요. 그죠? 횡멀. 그 먼 거리인데도 어떻게 여기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임금한테 진상을 하게 됐어요. 그 먼 거리에서. 사실 이제 조선 시대는 육로로는 어떤 교통로들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말 타고 다니는 예, 말이나 소를 이제 탈 수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쉽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송 수단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지게. 지게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도자기를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흙을 옮겨갔던 운송 수단은 사실은 물길입니다. 물길? 예. 여기 이제 박물관 바로 옆에 보면 수입천이라는 그 개울이 있고 그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8호를 만나요. 8호. 북한강 상류거든요. 그 북한강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중앙관청에 공납을 하고 또는 경기도 광주에서 사용했던 많은 백토를 또 그 물길을 이용해서 경기도 광주까지 운송을 하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발원해 북한강으로, 북한강에서 또 한강으로 흐르는 물줄. 이 물길이 양구의 백토와 백자를 한양까지 날라주었습니다. 물론 백토라는 게 땅에서 파내자마자 뚝딱 백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북이 쌓여있는 이 흙더미들은 보다 순수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도자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로 양구 도자기를 만들라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백토가 원료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자연에서 이 백토를 채굴을 했을 때는 바위 형태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멩이가 섞인 사질 형태도 있고 또 풍화가 아주 진행이 되면 고운 점질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양구백토 같은 경우는 사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래하고 그렇죠. 뭐 자갈 형태도 있고 거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그 도자기는 고운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원석들을 곱게 분쇄를 하고 분쇄해서 그 흙 속에 있는 철분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그 진공된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이런 기계 시설들이 있어요. 이 기계 시설들을 이용해서 곱게 빻고 흙 속에 있는 철분을 제거하는 탈철 과정을 거치고 또 흙 속에 있는 뭐 물도 빼내고 해서 이런 진공 과정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오리지널 양구백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자기 만들었나 이거죠? 네. 오리지널.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완성된 원료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원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하면 흙 속에 이제 어떤 그 미생물들이나 이런 게 자라가지고 흙을 더 이렇게 점성, 그러니까 점력도 높아지고 해서 성형할 수 있는 성형력을 또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흙을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양구백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 무슨 메주같이 숙성을 시켜가지고 된장을 조금 뭐 장을 담그듯이. 잘 숙성시킨 백토는 양구 백자 연구소에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양구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학교 연구원들이 매일 이곳에서 조선 백자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티 없는 백자처럼 작업실에도 바람 소리와 흙 만지는 소리만이 조심스럽게 정적을 깨웁니다. 여기서 작업품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뭐 불행 중 다행이니까 이제 예술가가 좋은 점이 항상 이제 뭐 출근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서울에 있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힘든 점이 있었어요. 작업실도 항상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지하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공동 작업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작업에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작업을 하다가 또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조금 힘든 점이 있으면 나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이제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자연만 볼 수 있지 뭐 다른 건 못 보자는군요. 그것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되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는 떨어져 것들이 저한테는 항상 좀 새롭더라고요. 저도 직접 저만의 도자기를 빚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운데 엄지손가락으로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뚫으세요. 두 손으로. 천천히. 물과 흙과 손 그리고 불, 자연의 가장 기본 원소들이 사람의 손과 만나 탄생하는 도자기의 신비. 숨까지 골라쉬며 섬세하게 물레질을 하다 보니 마침내 컵의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손잡이만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완성하시고. 여기다 이제 이거 손잡이만 오면은 제대로 큰 컵, 물컵 아니면 커피컵, 커피보다는 하여튼 뭐 이런 녹차 그릇, 물컵 제대로 나오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야, 실하다. 옥수수 실하다. 아, 여름철에 여행하다 보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시 보양식이 최고죠. 양구에 보양식 잘하는 것이 있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좀 전까지 새하얀 백자를 만들고 왔는데 이번엔 온통 검은색인 닭들이 저를 맞이하네요. 발톱부터 불이 펴슬 심지어 뼈까지 새카맣다는 오골개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랐다는 귀한 녀석들이죠. 아니 오골개가 사람한테 그렇게 좋다면서요? 왜 좋은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좋은 건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게 임금님만 잡수셨대요. 근데 지금은 뭐 맛있으면 누구나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게 뭐냐면 내가 개발품이고 내가 이제 양구에서는 춘천이고 전체에서 우리가 먼저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애들이 백숙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끼리 구워 먹다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낫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이하는 데가 아마
한 30년 거진 같아 와요. 87년서부터 했으니까. 구이는 제 개발품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원조라고 그러는데 원조는 모르고 그냥 노인네가 장사하다 나니까 그래서 양국군에선 그래도 알아줘요. 예. 그럼 일반 닭하고 오골계하고 맛이 달라요? 아유 틀리죠. 이 육질 자체도 틀려요. 육질도. 예, 구워서 잡숴보시면 이따 알겠지만 또 육질 자체도 틀려요. 뼈를 발라 한 입 크기로 손질한 살코기를 가볍게 양념하고 한쪽에선 통째로 푹 구워 백숙을 만듭니다. 더위에 지쳐 식욕을 잃게 되는 여름, 이색적인 보양식 오골계 한상 차림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오골계 구이, 오골계를 삼겹살처럼 굽는 모습이 참 생소합니다. 검은 빛깔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고기 색깔이 까매가지고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저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 껍질 같아요. 근데요, 이게 우골개가 껍질이 더 맛있어요. 이거 처음 잡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새고기 같다고 그래요. 새. 예, 새고기 같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알아요. 이것도 많이 오셔서 저번에도 모든 건 맛을 봐야 알아. 그럼요. 맛을 봐야지. 맛을 보고 맛을 봐야 진가가 나타나. 색깔 때문인지 언뜻 보기엔 맛깔나 보이지는 않는데 음식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네, 모든 것은 맛으로 선물거려요. 제가 이 오골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맛이 어떤지. 이 숯불은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예. 처음 먹어보는 양구 오골계 숯불구이. 와, 맛도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기가 막히네 아주. 희한한 맛인데. 그래서 뭐라 그러면 새고기 맛이 난다고 해요. 글쎄, 새고기. 예. 잡숴보셔요. 근데 이거 봐요. 아주 연하면서 그리고 양념이 또 뭐 이렇게 양념을 많이 하면 양념 맛이잖아요. 그렇죠. 새고기 맛이 아니고. 양념이 강하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체의 맛을 그냥 이렇게 저걸 하니까. 본래의 맛을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념을 많이 안 하신다. 예. 그 말씀이시죠. 이름은 백숙인데 하얗지 않은 오골계 백숙. 이거 흑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디 백숙도 한번 맛을 볼까요? 육질이 다르고 그냥 일반 우리가 닭 백숙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 아무리 저런 데서 잠깐다고 소리 질러봐도 육질은 이 육질은 못 찾아가요. 이거 먹으니까요. 양구에 오면 10년 젊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젊어지냐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덕분이 오골계 덕분이구만. 든든하게 보양식으로 속을 채웠으니 후식으로 입가심을 해야겠지요. 청정양구의 푸른 자연 속에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과일의 대표주자 바로 수박입니다. 와, 이 큰 것 좀 봐. 와, 야, 야 이거 무겁다. 한 12kg 정도 나갈 겁니다. 12kg? 예, 12kg. 올해 이 작황이 어때요, 수박? 예, 아직까지 좋습니다. 좋아요? 예. 어. 좋은데 지금 이제 양구 수박이 지금 출하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이제? 예. 응. 올해 그 여름 내내 고생해서 응. 이제 지금부터 좋은 이제 뭐 네. 돈만 챙기면 되는 거네,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올해 좀 작황이 괜찮고 예. 돈 좀 들어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왜 양구 수박이 왜 유명하고 맛있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양구 수박 안 잡숴본 분들은 모르는데 이 식감하고 이 또 당도가 또 높아요. 그다음에 또 밤낮 온도 차이도 좀 심하고. 작년에는 날씨가 뜨겁고 그래서 수박을 많이 수요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뭐 작년보다 어때요?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좀 약간 이제 하락했는데 올해는 열대가 많지 않아서 이게 좀 값이 좀 하락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날씨가 더 뜨거워야 수박을 많이
먹는다 이거죠? 예, 그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줄 사람은 더운 거 싫어하거든. 네. 수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저 열대가 제일 싫어하거든. 이 폭염 오면은. 근데 또 농사 짓는 분은 그것도 아니시네, 그죠? 날씨가 뜨거워야 수박을 많이 먹고, 네, 출하가 잘 되고. 그렇죠. 아, 한국에서 출하 시기가 가장 늦다는 양구 수박. 올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마지막 수박 수확에 다들 구슬땀을 흘립니다. 일손 부족이 나날이 심해지는 농촌에서는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네요. 우수한 품질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의 명품 수박은 꿀수박으로도 유명합니다. 무려 13브릭스나 되는 당도의 무게는 12kg 내외. 친환경이지, 맛있지요, 큼직하지요. 이러니 뭐 양구 수박이 경매에서 늘 최고가로 낙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골라야 익은 수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팁을 좀 한번 주셔보세요. 응? 어떻게 골라야 돼? 수박. 소리로 하는 건가? 보시면 네. 숙성이 된 거는 들어보셔야 이건 땅땅땅 소리 나죠. 네. 이거 이것도 약간 네, 근데 이게 완숙이 된 겁니다. 요게? 네. 꼭지가 한 머리 약간 들면서 꼭지도 봐야죠. 네. 꼭지가 어떠해야 돼요? 이건 조금 더 들어가야죠. 네. 근데 또 더 들어가야 돼? 네. 조금 이렇게. 아, 약간 네. 들어가야 된다? 네. 나오면 안 되네? 네. 이런 건 이제 100% 예. 완숙이 된 거죠. 약간 꼭지가 좀 돌아가야 된다. 약간 더 들어가야죠. 예,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셔야 된다고 수박 고르실 때 소리가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 땅땅땅땅. 아주 들어보세요. 요건 새 소리가 나죠. 네, 세게 소리. 땅땅땅. 어. 네?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건. 아, 이건 완숙. 통통통 소리 좋은 양구 수박. 정말 잘 익었는지 한 통 갈라 봅시다. 양구 수박 기대하시라. 자, 과연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아, 이 정도면 잘 익은 거 아니야? 어, 이거 완숙된 수박입니다. 이거. 완숙. 더 완숙돼도 이 오래 두고 먹으면은 이거 이상 더 완숙이 되면 안 되고요. 네. 드셔도 물이 안 흐릅니다, 이게. 물이 안 흐른다. 네, 오세. 양구 수박은 먹어도 물이 안 흐른다 안 이거죠? 흐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박은 물이 안 흐르는데 내가 군침이 흐르네. 이게 한 13 정도? 13? 프리트.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야 더 다? 이게 13이면 나 이거 완전 꿀인데. 네. 이야, 아주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이죠. 응? 꿀 먹으면 이발이 달아가지고 맛있어서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양도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양구 수박이 그렇게 맛있다 이거야 지금.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내가. 그거보다 낫죠? 이렇게 원두막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고 있으니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더군다나 현장에서 따가지고 와서 현장 온두막에서 이 먹는 이 수박 맛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원두막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은 수박 썰이면 감옥에 가고 잡혀가지만은 옛날 한 3, 40년 전에 수박 썰이면요. 그때는 주인이 들켜서 잡아도 다 봐줬어. 양해가 됐다고 양해가. 그런데 요즘은 양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밤에가 수박 썰이 하잖아요. 그때는 수박이 있는지 호박을 못 따고 나중에 뭘 알고 보니까 다 이게 호박에 따온 것이. 그냥 이만 큰 거 들고 왔더니 그게 다 호박이야. 그것도 그냥 칼이 있어 먹었어. 길바닥에 넣어놓고 깍깍 친다고. 그럼 어두우니까 서로 주워 먹어 딱 보니까 이거 호박 냄새가 아니야. 수박 냄새가 아니야. 호박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수박 따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딱 잡았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잡아가지고 따라가니까 어떡해. 다 불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 왔어? 최주봉, 최영모, 누구 한 7명 온 거야. 알았어? 다 불러와. 밤에 뭐 어떡해야? 너들 부모한테 다 일릴 거야. 얘기할 거야. 그럼 부모한테 내 말 혼나잖아요. 그 학교 퇴학시킬 거야? 그때는 퇴학이라는 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학교 퇴학이면 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럼 부모한테 쫓겨나는 거야. 그럼 다 그 밤에 다 불러와요. 불러와서 우리 집이 철도길 살았어. 철로 옆에. 기차는 그 시간은 기차는 다 끝났어. 철로
그 바닥 저 침묵 위에 다들 쪼그리고 앉으니까 다들 무릎 꿇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을.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뭐 얘기 들었지만 그게 하지 말라고 됩니까? 양구는 즐거운 추억도 떠오르게 하지만 가슴 아픈 기억도 떠오르게 합니다. 자동차를 달려 북으로 향하다 보면은 DMZ와 맞닿아 있는 최북단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 돌산령 터널을 통과하면은 입구에서부터 분위기를 압도하는 군사 시설과 저 멀리 성벽처럼 둘러친 천고집 능선들, 이것이 바로 해안면 펀치볼입니다. 이곳이 그 양구 해안면 그 펀치볼이라고 하는데 예. 왜 펀치볼이라고 하는지 예. 이 지역의 유교도 굉장히 격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래요. 그래서 저 가칠봉에서 종군 기자가 여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꼭 이렇게 그릇처럼 생겼더래요. 고향에서 먹던 화채 그릇. 그래서 펀치가 화채, 볼이 그릇. 그래서 펀치볼 전투하고 타전을 해서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펀치볼 예. 이게 그릇 비슷하다. 예. 그래서 펀치볼이라고 지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엔군이 그렇게 했나요? 종군 기자가. 종군 기자가 해발 1000m가 넘는 봉우리들 때문에 정말로 해안면 분지가 거대한 그릇처럼 보이네요. 재미있는 이름과 달리 이 펀치볼은 여느 지역보다 이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간절한 곳입니다. 광장에 우뚝 선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 그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요. 인사라는 행위를 통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팅맨. 총칼 대신 사랑과 존중을 나누고픈 진심이 저 천고지 능선 너머에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리팅맨 옆에 있는 양구 전쟁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양구 지역 전투를 재조명하고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교훈을 일깨워주는 기억의 공간이지요. 다시 꺼내보기 무섭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곳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양구에서 9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펀치볼 안에서만 4개 전투가 있었고요. 도솔산 전투, 대호산 전투, 가칠봉 전투, 펀치볼 전투, 또 백석산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피해 능선 전투, 또 949 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이렇게 9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세상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네요. 참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양구에서만 이 9개 전투에서 28,700명 이상 전사하시거나 실종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치열했던 곳. 우리 유엔군하고 국군하고 그렇죠. 예, 아군들이. 어떤 관광객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옛날에 여기서 통신장교를 하셨대요. 예. 그땐 저 위에 차길이 없으니까 걸어 올라갔는데 가다가 힘들어서 앉아서 쉬었는데 엉덩이를 찔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는 사람의 뼈더라고. 뼈. 예. 그러니까는 이곳은 이제 기름 막히고 산맥은 끊어지고 삶과 주운이 어우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곳에 그 현장에 그때 그 냄새, 그 맛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철조망 같은 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극을 낳은 양구 지역의 9개의 전투. 펀치볼을 둘러싼 능선들은 하룻밤만 지나도 주인이 바뀌곤 했습니다. 그 당시의 아픔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시실은 마치 죽어버린 평화의 장례식장인 것처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요란한 포교 소리와
함성 소리.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는 액션 영화나 게임 속의 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 이토록 큰 대가가 필요할 줄 어찌 알았을까요?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평화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학도병들 여기서 전사사원들 명단 쭉 적어놨는데 저쪽에 빈 곳은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6.25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래요. 네. 전 그 뒤 작은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가하셔가지고 싸우시다가 발 한쪽 잃으셨어. 이러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응? 부산까지. 부상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부터는 상위 군경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부대로 복귀 못하는 거니까. 뭐 어디 총 쏠 수 있는 팔이 없잖아. 그래서 영어는 그냥 상위 군경으로 해서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그때 전쟁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가난했으니까는 상위 군병을 괜히 또 이게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대를 하고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많이 하대했죠. 그분들 나름대로 국가가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희생당하셨는데. 부상당했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도 하나 않고 그냥 좀 나쁘게만 죽이겠다 이거야. 행패 부린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살 수가 없으니까는 할 수 없이 그러신 건데. 국가에서 누가 지원을 안 해줘.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야 지원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 집 앞에 가서 손 벌리고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좀 나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 당시엔 많이 계셨더랬어요. 참 가슴 아픈 역사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한번 이겨야 되지.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한번 이겨야 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두 번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지. 이겨도 가슴 아파요. 이겨도 안 되지. 왜 상대방이 다 그만 또 우리도 희생이 많거든요. 희생당하니까. 언제 전쟁이 터졌냐는 듯 개발이 비껴간 DMZ는 순수한 대자연의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해갑니다. 저 능선이 피해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소재가 됐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능선, 예. 그 유명한 피해 능선. 예. 6.25 때 여기 북한 사람들이 지뢰를 워낙 많이 뿌려놔서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지뢰를 많이 밟아서 비가 오면 온 산하가 다 피로 물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 능선이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DMZ 일대를 촬영해 포토 에세이집을 냈다는 배우 소지섭 씨의 이름을 딴 길. 사실 이 코스는 50여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군사지역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개방되었지만 지금도 군부대에 출입 신고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지요. 위협적인 지뢰 경고 표시를 보니 살짝 긴장이 됩니다. 분단의 비극이 이 아름다운 원시름을 보호해 주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거진 숯불 속에 외로이 선 비목이 눈에 띕니다. 비목하면은 화천 평화의 댐에 떠오르는데 예. 여기도 이게 비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비목이죠. 그렇죠. 이 두타에도 이렇게 예. 비목이 서 있네요. 예. 비목은 초연이 쓸고 간 곳은 다 비목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초연이 화약초 연경인데 여기가 굉장히 전쟁이 심했던 곳이라서 여기서 많은 게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넋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목을 이렇게 여기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가 다 이게 저기 포탄 피들이에요. 여기서 싸웠던 거 여기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이렇게 나와 깊은 계곡 향 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이름 없이 스려다간 호국영령들을 유일하게 곁에서 위로해주는 비목. 주인 잃은 철모만이 잠든 이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겠지요. 비목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지난 1994년 이곳에 양구 전투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나 풀들이 많이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게. 예. 이건 아주 이쁜 꽃이니 무슨 꽃이에요? 요거 의아리 꽃이라고 하는데요. 의아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요거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향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의아리 꽃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 덩굴이 있는데 요 덩굴은 또 사위질빵 덩굴이라고 그래요. 무슨 질빵? 사위질빵. 딸의 남편, 사위. 사위. 예. 그래서 장모님이 그 사위가 이제 산에 나무 하러 갈 때 여보게나 그 지게의 끈을 요걸로 만들게나 그런데요. 아, 즐기구나. 왜 그랬을까요? 끊어지지 말라고 그러겠죠. 끊어지지 말라고요. 별로 튼튼하지 않아서 그 튼튼하지 않아요. 예, 튼튼하지 않아서 사위가 나무를 조금 해가지고라고 장모님이 사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서 사위질빵이라고 합니다. 사위질빵.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나무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개망초라고도 하고 달걀꽃이라고도 하는데, 예, 뭐 설로는 그 이렇게 농사 좀 망치라고 심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개망초는 뭐 흔해 빠지게 예, 개망초지. 예, 예. 예. 자연 속을 천천히 걸으며 천진한 얼굴의 들꽃을 만나는 기쁨. DMZ의 매력에 점점 빠져듭니다. DMZ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행복양구. 이 양구에 오면은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길로 가야 금강산을 갈 수가 있나요? 요 길로 35km로 올라가면은 금강산 장안사가 있던 곳이 나와요. 내금강산에. 아, 이 길로? 예, 그래서 육로로 금강산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풍류객들이 요 길을 통해서 유유자적 금강산으로 또 다녀오셨고 또 여기 사셨던 분들도 금강산으로 소풍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아, 가까우니까 예. 제일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예. 여기군요. 육로로는. 참 그냥 금강산까지 뚝 뚫렸으면 참 좋겠는데 좀 안타깝죠. 갈 수가 없어요.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죠 뭐. 예, 일단 어디까지 가나 금강산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금강산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은 대신 두타연 조각공원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건 어떤 짐승이에요, 저건요? 저거 사냥이에요. 천연기념물 217호인데요. 요새 여기 이게 두타연 조각공원에 이렇게 가끔가다 나와서 잘 놀아요. 지금 2마리가 보이는데 어떤 날은 4마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행운이네요, 그죠? 예. 잘 못 보는 모양이던데 와도. 저거 굉장히 귀한 동물인데 이렇게 오늘 최 선생님 모신다고 이렇게 나왔 인사드리네요. 위대한 대자연은 긴 시간 동안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합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야, 물아 차가울까? 이야. 와, 차네.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내가 한번 손 담가봐요. 북에서 남으로 막힘없이 흐르는 이 계곡물처럼 모든 끊어진 길이 평화라는 이름의 다리로 연결되어 다시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두타연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적어서 아마 여기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자기의 꿈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시집 못 간 사람은 시집 보내달라고 적고 좀 많이 색깔이 태색이 됐는데 여기서 금강산이 멀진 않죠. 마음 같아서는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고 싶습니다만 갈 수 없는 곳이 앞으로 그런 날이 또 다가오겠죠. 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이 길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안내하고 있는 외로운 이정표. 언젠가는 오늘 마저 못 간 그 길을 걷고 또 걸을 겁니다. 두 다리로 금강산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모두가 청춘 양구라고 부르는 곳. 국토 정중앙에서 한반도의 매력을 한데 모아 만끽하는 즐거움. 국민화가 박수근의 삶과 양구 백자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예술의 고장. 평화의 염원이 깃든 최북단 펀치볼과 두타연에서도 뜨겁게 양구의 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한복판에서 만난 자연의 중심, 예술의 중심, 평화의 중심. 국토 정중앙 양구는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배꼽입니다.